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미국 증시 시황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과도한 투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미국 증시. 사실 버블인지 현재 증시 수준이 투기인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지나고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투기가 아니고, 지나고 봤더니 폭락하거나 많이 하락하면 아하, 그때가 투기 수준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래서 예측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 왜 투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주장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블룸버그,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하는 이야기를 충실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미국 증시 상황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300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9,953,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나스닥이 1만 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S&P 500 25포인트 하락했고요. 골드는 15.3달러 올랐으며 채권금리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0.064포인트, 8%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채권의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다우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지난 약 일주일 넘게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집 밖 아웃사이드 홈 주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게 넷플릭스 등등 빅테크 5 플러스 스테이 앳 홈 집콕 주식이었다면 지난 2주 정도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밖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보잉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보잉 혼자서 다우지수 약 100포인트를 하락시켰다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항공사, 은행주, 그 다음에 소매, 백화점,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등등 거의 모든 집밖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다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집밖 주식들이 저렇게 일제히 하락했는지 관련 뉴스 찾아봤더니요, 먼저 보잉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잉, 이 19 사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긴 하지만 보잉의 항공기 주문을 보면은요, 계속 과거에 매수 주문을 했던 항공기가 취소 주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취소 주문의 전체 량을 보면 신규 주문, 뉴 오더를 완전히 아웃페이스, 넘어서 버리고 있다. 그러니 이거 쉽게 끝날 일은 아니구나, 이런 분위기가 보잉을 비롯한 항공사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CNBC에서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Job opening,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개설되는 이 숫자가 5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는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런 뉴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리테일러, 백화점 주식들 거의 100%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메이시스, 미국의 백화점 체인이죠. 메이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가 상승만큼 이 매출이 이게 gradual recovery가 이게 쉽지 않다. 한마디로 19 사태에서 이제 경제활동 재개, 락다운이 해주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매출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오늘 하루 나스닥 5분 차트인데요. 나스닥은 약간 플러스로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런데 장중에 저 붉은색 라인 보이시죠? 저게 1만 포인트입니다. 역사적인 1만 포인트인데요. 장중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일 겁니다. 1만 포인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제 마감은 1만 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했죠.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다우지수 300포인트 넘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 심지어 장중에는 1만 포인트를 넘어섰던 이유는 왕의 귀환, 영화 제목이죠. 왕의 귀환, 돌아온 빅테크 플러스, 빅테크 5 플러스, 이 주식들이 그동안 1, 2주 동안 조정을 거치는 숨죽이는 상황에서 엎드려 있다가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하면서 모두 다 고개를 들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이런 주식들이요 거의 양봉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계속 갈 거야, keep going, 나를 따라와, 뭐 이런 느낌이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 차트입니다. 아마존 보이시죠? 4월 초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거의 2달 가까이 옆으로 겼네요. 근데 내려올 것 같았지만 내려오지 않고, 주가는 희한하죠.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지 않을 때는 상승하고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을 때는 내려가죠. 오늘 거의 많이 올랐습니다. 80달러 이상 올라서 2600달러. 아마존 대단합니다. 또 페이스북 차트 볼까요? 페이스북 7달러 올라서요 3.2% 많이 올랐네요. 238달러. 페이스북은 약 한 달 동안 옆으로 기다가 일단 양봉을 세웠습니다. 애플도 볼까요? 애플 약 1개월 정도 옆으로 슬슬 조금 올라가다가 오늘 확실하게 10달러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그냥 오른 거냐? 뜬금없이 그냥 오르진 않았죠. 다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무엇인지 봤더니요. 웰스파고, 미국의 시중 상업은행이죠. 웰스파고가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2,725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나라 줄임말로는 그냥 뱅카메라고 하죠. 이 뱅카메, 아마존의 목표 가격을 기존에 2,6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이제 특정 주가가 3,000달러인 시대가 오네요. 3,000달러로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올해 주식시장 증시 예측에서 가장 죽쓰고 있는 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얼마 전에 2,40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다. 이거 공식적으로 폐기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페이스북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220달러에서 250달러로 약 20% 상향했습니다. 한마디로 빅테크 이 회사들이 그냥 가격을 상향한 거 아니죠. 실제로 이익 증가세가 상당하고요. 앞으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 이들 회사들은 다 광고, 이마켓플레이스 등이니까 더 매출액,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반에 의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애플은 목표 주가 상향도 없었죠. 근데 애플은 왜 올랐느냐? 애플은 CNBC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맥을 맥킨토시라고 하죠. 맥킨토시 PC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노트북이나 PC 보면 뭐 인텔 인사이드, 그다음에 AMD 인사이드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당연히 맥킨토시도 그동안 인텔 칩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인텔은 맥킨토시에부터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맥PC에서 인텔이 아웃되고 자체 칩을 한다는 얘기는 애플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플의 수익성만이 아니라 이 기사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어를 그냥 밑에 제가 번역한 한글을 읽어드릴게요. 애플의 자체 개발 프로세서는 기존의 인텔 칩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향후 맥에서 그치지 않겠죠. 당연히 맥에서 그치지 않고 ARM이죠. 이제 반도체 아키텍처 설계의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ARM 설계에 기반하여 향후 아이폰, 아이패드로도 확대될 것이다. 당연히 확대되겠죠. 맥킨토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는 같이 호환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애플이 이제 반도체 칩 개발 회사까지도 이거 얘네 확장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만하죠. 그런데 이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텔 칩보다 애플 칩을 사용하니까 배터리 성능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더라. 모바일 기기에서 배터리의 성능이 개선될수록 모바일 기기의 이 확장성은 더욱더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 상당히 좀 우리 실무 말로 똥줄타게 생겼습니다. 왜 인텔이 이런 경우를 겪느냐 그러면 인텔이 최근 몇 년 동안 AMD에도 많이 뒤처졌잖아요. 그 이유가 서버빈 모바일 칩 개발에 뒤처져 있었어요. 특히 이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이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개선된 DDR5를 이미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환되는 인텔 칩이 없어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인텔이 AMD 관련 아키텍처 설계자를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해서 이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애플이 이런 상황이라면 반대로 인텔은 이게 주가도 오늘 인텔이 최근에 많이 하락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뉴 서버 칩, 뉴 모바일 칩, 타이거 레이크, 아이스 레이크 서버 버전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즉 메모리 반도체는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 투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요.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나온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이런 얘기 나옵니다. Speculative fair fervor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미국 증시의 매수 열기가 stunn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안에 기사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기사에서 블룸버그는 현재의 콜옵션이 뭐죠? 옵션에서 콜과 풋옵션이 있잖아요. 콜옵션은 상승에 배팅하는 거, 풋옵션은 하락에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콜옵션의 배팅 수준이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한마디로 모든 투자자가 그냥 call buys to open 그냥 열리자마자 무조건 콜옵션에만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콜옵션 수준이 높은 것만을 블룸버그가 주목한 게 아니라 이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문 읽지 않고 밑에 한글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미국 증시 사례를 보면 현재 이 미국 증시의 콜옵션 배팅하는 투자자의 비중을 보니까 small trader, 즉 개인 투자자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에 배팅하는 투자 비중이 50%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수수료 무료 로빈후드 있죠. 로빈후드 열풍입니다. 한마디로 수수료 안 받을 테니까 집콕, 스테이 애통해서 뭐하냐? 주식이나 거래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로빈후드, 이 거래, 이 트랜잭션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에서 콜옵션 투자하는 비중의 50% 이상이 스몰 트레이더, 개인 투자자들이다. 개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증시 전문가의 말을 빌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미국 증시 사례를 보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45% 이상일 경우에는 향후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2개월 이내에 3% 하락 조정 또는 1년 이내에 15% 조정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즉 어떤 식으로냐, 과도하게 쏠리는 형식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왜? 증시는 이게 분위기 싸움, 상황에 휩쓸리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안 산다 하다가 주위에서 막 사서 올라가면 할 수 없이 따라가다가 꼭지에 확 물리잖아요. 그게 개미 투자자의 기본 특성이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즉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즉 상황에 휩싸여서 매몰려서 거래를 많이 하고 난다. 이는 전통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반대의 지표, 즉 물극 필반이라고 하죠. 과도하게 쏠리면 반대의 성향으로 조금씩 이전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개미가 몰리니까 위험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글로벌 증시 전체 수준이 현재 RSI, 밑에 붉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RSI라는 기술적인 지표를 볼 때 오버슈팅 수준이긴 하다. 특히 미국 증시는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올해 죽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가 CNBC에 출연해서 골드만삭스가 보는 세 가지 지표를 볼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추가 상승에는 부정적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지표가 뭐냐? 그게 마켓 브레드스, 밸류에이션, 텍스 팔러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켓 브레드스는 뭐냐? 예, 시장에서 주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느냐 적느냐를 통해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해서 이게 불마켓이다, 이거 뭐 투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고요. 밸류에이션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P 레이시오를 얘기합니다. 주가 수익 배율, 증시, 기업의 이 수익, 매출 부분보다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텍스 팔레스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켓 브레드스는 이분 CNBC에 나와서 이것은 자기가 틀렸다. 왜? 최근에 로테이션이죠. 집박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상승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불과 1, 2주만 하더라도 빅테크 5만 올랐던 거에서 비해서 이제는 뭐 아무거나 다 올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개선이 됐다 하면서 그건 후퇴했고요.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텍스 팔러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겨울이죠. 미국의 법인세 기존의 35%에서 21%로 거의 반토막으로 내렸었죠.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현재 앞서고 있잖아요. 예상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 상원의원 선거 약 3석 정도만 넘어가면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민주당이 집권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원, 상원, 대통령까지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은 이미 공언을 했어요. 미국 법인세를 트럼프가 너무나 인하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바이든 후보의 상승세에 주목하면서 법인세가 기존의 35%까지는 아니더라도 28%까지는 민주당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기업의 EPS 순이익이 2021년 170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만약 법인세가 민주당이 이미 공언한 것처럼 기존의 21%에서 28%로 올라갈 경우 순이익이 150달러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순이익만 보면 약 12%죠. 12% 정도 순이익 하락한다면 주가도 12% 정도, 증시죠,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과도한 투기 논란, 이런 부분은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봐야 알아요. 그게 버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알 수 있다, 그런 수정구슬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돈은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결국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주변에서 투기 논란이 이제
미국에서 유력 신문들, 그 다음에 투자은행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사람들, 투자자는 조심하게 되죠. 거기에 트럼프의 낙선 가능성까지 나오는 뉴스, 이건 팩트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조금씩 조심하셔야 하는 구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가장 좋은 게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거잖아요. 투기 논란이 나왔다고 내일 아침부터 순식간에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 매수세가 이어지다 하더라도 상승 시에는 이익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면서 혹시나 모를 이런 과도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 한쪽에 쏠림 현상에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 현금 비중을 30% 정도, 이건 토마스 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정도 매일 조금씩 매일 1%씩 아니면 2%씩이라도 오를 때마다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추천하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다음에 금요일 시황 방송인데요. 금요일 대신 내일 나타나겠습니다. 왜? 내일 새벽에 6월 FOMC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 나오는 대로 속보 방송을 통해서 목요일 방송을 하고 금요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